2001년 설날 아침, 동대구역 대합실. 갑자기 사라진 아내와 딸.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윤서구는 아내 한미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갈러 화장실에 간 지 10분, 20분, 30분. 미래야! 한미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무원이 가져온 CCTV 화면. 미래는 다운을 안고 화장실에서 나와 승객들이 가지 않는 직원 통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합실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구는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10년 후 어떤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은 동대구역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 설날 아침, 동대구역은 귀성객들로 미어터질 듯 붐볐습니다. 플랫폼마다 짐을 실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대합실 스피커에서는 쉴 새 없이 열차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윤서구는 18개월 된 딸 다온을 품에 안고 출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9의 시내버스 기사인 서구는 오늘 홀로 부산 시댁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내 한미래가 병원 당직 때문에 함께 갈 수 없었거든요. 미래는 34세 응급구조사였습니다. 대구 남해복합병원 응급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그녀는 설 연휴에도 예외 없이 당직 근무표에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배웅만큼은 하겠다며 새벽같이 일어나 붉은 패딩을 걸치고 나온 미래는 서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같이 못 가서 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서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당직 끝나고 KTX 타고 바로 내려오면 되지.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미래는 캐리어 안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린 제수용 송편과 떡, 다온의 여벌 옷까지, 분유와 기저귀까지. 하나도 빠뜨린 게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던 미래의 눈빛은 늘 그렇듯 차분했습니다. 떡은 꼭 냉장 보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온이 밤에 보채면 이 노래 틀어줘요. 미래는 서구의 휴대폰에 저장된 자장가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서구는 그런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부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그때였습니다. 다온이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가 축축해진 모양이었죠. 미래는 재빨리 다온을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화장실 가서 엄마가 깨끗하게 해줄게. 서구가 기저귀 가방을 건네려 하자 미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들고 갈게. 당신은 짐 지키고 있어요. 여기 사람 많잖아요. 미래는 다온을 왼팔에 안고 오른손으로 기저귀 가방을 들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기차 시간까지 충분하니까 걱정 마요. 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붉은 패딩을 입은 미래의 뒷모습이 사람들 사이로 흔들리며 멀어졌습니다. 여자 화장실 방향이었죠. 서구는 캐리어를 발로 고정시키고 벤치에 앉아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기차 출발까지 40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서구는 천천히 발표판을 올려다보며 플랫폼 번호를 재확인했습니다. 20분이 흘렀습니다. 슬슬 탑승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서구는 화장실 쪽을 힐끗 쳐다봤지만 미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라 화장실도 사람이 많겠지. 서구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서구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출발까지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래야, 한미래.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에게 황급히 부탁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안에 붉은 패딩 입고 아기아는 여자분 계신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던데요? 서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대합실로 돌아와 사방을 둘러봤지만 붉은 패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점 쪽도 대기실 벤치도 개찰구 앞도 어디에도 미래는 없었습니다. 서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미래의 번호였죠. 서구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시댁 제수용 떡을 놓고 왔어. 먼저 가. 난 KTX로 내려갈게. 서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떡을 놓고 왔다고? 서구는 황급히 캐리어 지퍼를 열었습니다. 떡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닐 포장까지 그대로. 아까 미래가 직접 확인했던 그 떡이 캐리어 안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구는 다시 문자를 읽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떡은 여기 있는데 왜 놓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미래가 아이를 안고 간 것이었습니다. 다온은 어디 있는 걸까요? 서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미래가 보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서구는 영무원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아내가 사라졌어요. 아이를 안고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30분째 안 돌아옵니다. 영무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구는 조바심을 내며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래를 찾아야 했습니다. 몇 분 뒤 영무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이분 맞으세요? 화면 속 미래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온을 안은 채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게도 승객들이 가지 않는 직원 전용 통로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 미래의 붉은 패딩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구는 소리쳤습니다. 왜 저쪽으로 갔어요? 거긴 어디예요? 영무원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긴 직원 통로입니다.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곳인데 서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원 통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끝에는 비상구 표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나가자 역 뒤편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구는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주차장, 멀리 보이는 도로, 지나가는 차들. 하지만 붉은 패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와 다온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구는 다시 역으로 뛰어들어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가 사라졌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미래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더니 동대구역 인근에서 신호가 끊겨 있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현금 인출도 없었습니다. 미래는 흔적도 없이 공기처럼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동대구역 대합실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윤서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사라진 그 순간부터 서구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서구는 캐리어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안내방송이 무심하게 다음 열차 시간을 알렸고
사람들은 그를 힐끗거리며 지나쳤습니다. 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래야 다오나 어디 있니? 윤서구와 한미래는 결혼 전부터 야간 부부였습니다. 서구는 새벽 4시 반 첫차 운행을 맡았고 미래는 응급실 밤 근무를 도맡았죠. 둘의 하루는 서로 엇갈렸습니다. 서구가 출근할 때 미래는 퇴근했고 미래가 출근할 때 서구는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18개월 된 딸 다오는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거쳤습니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한 달에 서너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둘 중 하나는 일을 해야 했죠. 하지만 서구와 미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살리는 동안 나는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야. 서구가 그렇게 말하면 미래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다온이가 크면 나아질 거예요. 미래는 남해복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했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그녀는 환자들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동료들은 미래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로 환자를 안심시켰고 가장 힘든 야간 당직도 마다하지 않았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내 삶의 이유예요. 미래는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구는 아내가 점점 지쳐가는 걸 느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미래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고 다온을 안아 올릴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서구가 물으면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 미래를 집까지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병원 행정실장 정미령이었습니다. 41살의 정미령은 작년 여름부터 자주 미래를 태워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매일. 서구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야간 근무 끝나고 혼자 택시 타는 아내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정미령은 미래에게 유독 친절했습니다. 차를 태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점심을 사주고 커피를 건네주고 심지어 다온의 분홍색 머리핀까지 사왔습니다. 우리 다온이한테 주려고요. 그 말에 서구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서구는 미래에게 물었습니다. 그 실장님, 왜 그렇게 당신한테 잘해주는 거야?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없으셔서 그런가 봐요. 외로우신가 봐요. 어느 날 미래는 집에 돌아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서구가 물었지만 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실장님이 이상한 말을 하셔서요. 무슨 말?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만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서구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괜찮다며 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실장님은 그냥 외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설날이 왔습니다. 미래는 병원 당직이었고 서구는 혼자 부산 시댁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둘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일 끝나고 바로 내려갈게요. 미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와. 하지만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저귀 가방을 들고 다온을 안고 화장실로 간 미래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서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미령의 그 눈빛, 그 말들, 모든 게 경고였다는 것을. 서구는 경찰 신고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놓인 미래의 가디건, 싱크대 옆 미래의 머그컵, 냉장고에 붙은 메모. 다온이 분유 6시에 꼭 챙겨주세요. 서구는 그 메모를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주민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402호 허명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서구 씨 괜찮으세요? 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서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와 다오는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서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습니다. 경찰은 48시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구는 단 1초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 다음 날 서구는 집 근처 복사집으로 달려가 전단지 2만 장을 뽑았습니다. 찾습니다. 마이너스 한미래 34세 윤다온 18개월 미래의 얼굴과 다온의 얼굴이 나란히 인쇄된 전단지였습니다. 서구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챙겨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동대구역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합실 기둥마다, 화장실 입구마다, 매점 앞 게시판마다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는 무단 부착 금지 구역입니다. 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요, 제 아내와 딸을 찾아야 해요. 영무원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 장만 붙이세요. 공식 게시판에. 하지만 한 장으론 부족했습니다. 서구는 반월당으로, 범원의 거리로, 중앙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역 출구마다 전단지를 붙였고 버스 정류장마다 기둥에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켰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2월 초의 바람은 매서웠고 서구의 손가락 끝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서구는 대구 시내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파출소에도 들렀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셨나요? 경찰관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전단지를 파출소 게시판에 붙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도 찾아갔습니다. 아기 엄마라면 이런 곳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간호사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전단지를 받아주었습니다. 노인복지관, 동사무소, 도서관, 심지어 학원가 게시판까지. 서구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서구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2~3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402호 허명자 할머니가 문 앞에 냄비를 놓고 가셨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미역국이 김을 뿜어냈습니다. 냄비 손잡이에는 작은 메모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빠도 올 수 있어요. 대신 밥은 꼭 드세요. 서구는 그 메모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구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서구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미래와 다온을 찾기 위해서라도. 동네 사람들이 서구를 도왔습니다. 2층 박수진 씨는 퇴근 후 서구 대신 전단지를 붙이러 다녔고 5층 김철호 씨는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에 실종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3층 이영미 씨는 서구가 나간 사이 집 청소를 해주었고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경비실에도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경비원 김태수 씨는 출입하는 주민들에게 일일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래와 다오는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도 막혔습니다. CCTV 수색은 직원 통로에서 끊겼고 미래의 휴대폰은
동대구역 인근에서 신호가 꺼진 채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현금 인출도 없었습니다. 서구는 밤마다 동대구역으로 갔습니다. 미래가 사라진 그 직원 통로 앞에 서서 비상구 너머 주차장을 바라봤습니다. 미래야 어디 있니? 대답 좀 해줘. 겨울바람이 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서구는 손전등을 들고 주차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혹시라도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동대구역 모녀 실종 사건 미스터리 속으로 기사가 나갔고 지역 방송에서도 보도했습니다. 제보 전화가 몇 통 왔습니다. 반월당에서 비슷한 사람 봤어요. 서문시장 근처에서 아기 울음소리 들었어요. 서구는 하나하나 찾아다녔지만 모두 헛걸음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거나 착각이었습니다. 서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버스 기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한 달 휴직을 허락했지만 그 이유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서구는 미래가 근무하던 남해복합병원 앞에 섰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밤새 깜빡였습니다. 미래야, 내가 사람을 살리던 그 손으로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그날 밤 서구는 미래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붉은 패딩은 없었지만 다른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서구는 미래의 흰색 가디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미래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구는 그 옷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줘. 어디든 상관없어. 그냥 살아만 있어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겨울밤은 깊어만 갔고 서구의 목소리는 텅 빈 집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동네 등불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집 창문만은 밤새 환하게 빛났습니다. 혹시라도 미래가 돌아올까봐 서구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현관등도 거실등도 침실등도 모두 켜놓았습니다. 2만 장의 전단지는 바람에 날리고 비에 젖고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서구는 다시 뽑았습니다. 또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셔야죠. 하지만 서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와 다오는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서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서구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미래야, 내가 사람을 살리던 손 어디 있니? 2001년 설날 정미령은 한미래를 없앴습니다. 동대구역 직원 통로에서 미래를 유인했고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데려갔습니다. 미래 씨, 마침 시간이 돼서 미래 씨 태워가려고 왔어. 다온이 새해 선물 좀 사놨는데 잠깐 차에서 확인해봐요. 미래는 의아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다온을 안고서 차 뒷좌석을 열었을 때 정미령은 준비해둔 수건을 미래의 입에 댔습니다. 클로로포름이었습니다. 미래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고 품에 안긴 다온도 함께 차에 실렸습니다. 정미령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경남 남해로. 밤새 운전한 끝에 도착한 곳은 한적한 포구였습니다. 미조였습니다. 정미령은 미리 알아둔 외딴 해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정미령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정미령은 미래를 끌어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바위 사이로 끌고 갔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렸습니다. 정미령은 미래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정미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다온이는 제가 키워야 해요. 정미령은 미리 준비한 약물 주사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미래의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미령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밀물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 파도가 가장 높을 때 정미령은 미래를 바다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파도가 삼켰습니다. 미래의 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미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서 다온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 정미령은 다온을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다온은 정미령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정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야. 며칠 후 정미령은 대구로 돌아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 갑자기 떠난다니. 어디 가시는데요? 정미령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쪽으로요.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정미령은 남해 미조에 집을 얻었습니다. 미래의 시신을 버린 바로 그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정미령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래 곁에 있고 싶었던 걸까요? 정미령은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미래가 잠든 그 바다를 마을 사람들에게 정미령은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딸 데리고 내려왔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령은 다온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유치원에 보냈고 예쁜 옷을 입혔고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다온은 점점 과거를 잊었습니다. 정미령이 심어준 기억만 남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낳았어. 우리는 항상 함께였어. 하지만 정미령은 괴로웠습니다. 밤이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미래의 얼굴, 바다에 가라앉는 몸, 그리고 윤서구의 절규하는 목소리. 정미령은 잠에서 깨어나면 다온의 방으로 갔습니다. 자고 있는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하지만 너는 내가 지켜줄게. 정미령이 미래를 부러워한 건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정미령은 결혼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미래가 없어. 정미령은 무너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미래를 만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다온을 안고 있는 미래,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미래, 완벽한 가정을 가진 미래. 정미령은 질투했습니다. 왜 미래는 모든 걸 가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정미령은 미래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태워주고 점심을 사주고 다온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미래의 삶에 조금씩 침투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미령이 그렇게 말했을 때 미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미령은 그 반응이 싫었습니다. 미래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미령은 결심했습니다. 미래를 지우고 다온을 차지하겠다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11년 여름, 11살이 된 다온은 남해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정미령은 집 창문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정미령은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미래 씨 하지만 다온이는 행복해요.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같은 날 대구. 김진수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남해에서 올라온 26살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조포구에서 횟집을 하고 있었고 진수는 그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간이 남아 근처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다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커피를 기다리며 무심코 벽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이 바랜 종이, 반쯤 떨어진 테이프. 찾습니다. 마이너스 한밀의 34세 윤다운 18개월. 사진 속 아이를 보는 순간 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얼굴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령의 딸. 미조에서 함께 사는 그 아이. 물론 지금은 11살이 됐지만 얼굴 윤곽이 똑같았습니다. 진수는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하단에 적힌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연락처 윤서구 10-.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진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혹시 윤다운 양을 찾고 계신 분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다운이를.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해 미조에 이 아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정미령이라는 여자랑 살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2011년 여름 윤서구는 김진수를 만나기 위해 대구 시내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진수는 테이블에 전단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 똑같아요. 서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합성해 본 다운의 성장 사진이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 만든 것이었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얼굴이에요. 남해 미조에서 정미령이란 여자랑 살고 있어요. 우리 횟집 단골이에요. 서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미령 그 여자가 10년 전 미래 옆을 맴돌던 그 여자. 서구는 항상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아이는 정미령을 엄마라고 불러요. 마을 사람들도 다 모녀인 줄 알고 있어요. 이혼하고 내려왔다고 했대요. 서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다온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제 딸을 찾았습니다. 남해 미조에 있어요. 경찰은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확실합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확인하셨죠? 서구는 진수와의 통화 내용을 설명했고 전단지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해 미조 파출소에 협조를 요청했고 정미령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2001년 2월 남해복합병원을 그만두고 미조로 이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호적상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서구는 경찰과 함께 남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구는 손을 떨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온을 만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온이 자신을 기억할까요? 아빠라고 알아볼까요? 남해 미조는 조용한 포구 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평화롭게 빛났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경찰차는 정미령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빨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집 같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미령 씨 계십니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령이 나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서구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얼굴, 미래를 태워주던 그 여자였습니다. 정미령은 경찰복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윤다운 약취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미령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다온이는 제 딸이에요.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11살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서구는 숨이 멎었습니다. 다온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다온은 서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세요? 서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온아 나야 아빠야 하지만 다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빠는 없어요. 엄마랑 둘이 살아요. 서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온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정미령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정미령은 다온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다온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다온은 울며 정미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를 데려가요? 경찰이 다온을 떼어냈습니다. 서구는 다온을 안으려 했지만 다온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 사람 몰라요. 서구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다온의 방, 옷장, 그리고 정미령의 방. 서랍 깊숙이 숨겨진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미래의 신분증, 결혼 반지, 그리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구는 그것들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래야 어디 있니? 살아있니? 경찰이 정미령을 신문했습니다. 한미래 씨는 어디 있습니까? 정미령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다예요. 서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정미령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냥 다온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서구는 정미령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서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래는 죽었습니다. 10년 전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서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미래야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다온은 경찰차 뒷좌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저 우는 남자가 진짜 아빠라고 했습니다. 다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서구는 차로 돌아와 다온 옆에 앉았습니다. 다온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구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동대구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서구, 미래, 그리고 아기 다온. 이게 우리야. 우리 가족이었어. 다온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붉은색 옷. 다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요? 서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경찰은 정미령을 대구로 압송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미령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2001년 설날 새벽 동대구역에서 미래와 다온을 납치한 것, 남해까지 운전해 간 것, 그리고 새벽 바다에 미래를 수장한 것까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정미령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결혼 3년 만에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병원에서 미래 씨를 봤을 때 너무 부러웠어요. 완벽한 가정, 예쁜 아이, 사랑받는 모습, 제가 가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정미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미래 씨 곁을 맴돌았어요.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래 씨는 저를 동료로만 봤어요. 경계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없애고 다온이만 데려가기로 했어요. 경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까? 정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날에 미래 씨가 서구 씨를 배웅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미리 클로로포름을 준비했어요. 직원 통로로 유인해서 주차장에서 미래 씨와 다온이를 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남해로 갔어요. 남해에 도착해서는요, 경찰이 다그쳤습니다. 정미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외딴 해안이었어요. 미래 씨는 의식이 없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약물 주사를 놓았어요. 그리고 바위에 묶어서 밀물에 밀어 넣었어요. 정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온이는 차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구는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정미령의 자백을 들었습니다. 서구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그렇게 차갑게 죽었습니다. 다온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경찰은 정미령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미령은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미조 동쪽 7km쯤 등대 근처 바위 해안이에요. 해양경찰이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시신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다온은 서구의 집으로 왔습니다. 대구 아파트, 10년 전 다온이 살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릴 때부터 입을 다문 채였습니다. 서구가 말을 걸어도 밥을 차려줘도 다온은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실어증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서구는 다온 옆에 앉았습니다. 다온아,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아빠가 기다릴게. 다온은 서구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11년간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고, 진짜 엄마는 죽었고, 낯선 남자가 아빠라고 했습니다. 다온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서구는 다온의 방을 준비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습니다. 아기 침대는 치웠지만 미래가 걸어뒀던 모빌은 그대로였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구는 다온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잘 자, 다온아. 다온은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미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다음 날 아침, 서구는 다온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미역국과 밥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거야. 너도 어렸을 때 잘 먹었어. 다온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초조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괜찮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온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서구는 매일 다온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버스 기사 일을 그만두고 다온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이해해줬습니다. 가족이 먼저죠. 서구는 다온에게 앨범을 보여줬습니다. 한 장 한 장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난 날.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이건 100일. 이건 돌잔치. 다온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재판 소환장이 왔습니다. 서구는 다온에게 물었습니다. 재판 가야 해. 같이 갈 거니?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는 놀랐습니다. 다온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서구와 다온은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정미령이 입장했습니다. 다온은 정미령을 보는 순간 온몸을 떨었습니다. 서구가 다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정미령은 살인, 사체유기,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미령은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온아, 미안해하지만 알아줘.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키웠어. 다온은 정미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정미령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정미령, 계획적 살인 및 약취유인 혐의로 징역 28년을 선고합니다. 정미령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온아, 다온아. 정미령이 울부짖었지만 다온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서구는 다온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서구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서구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서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를 떠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아픈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대구역, 미래가 사라진 그곳, 전단지를 붙이며 울던 거리들. 다온에게도 서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서구는 조심스럽게 다온에게 물었습니다. 다온아,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거 어떨까?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다온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 정미령과 살던 남해가 떠올랐지만 다온은 바다 자체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줬습니다. 며칠 후 서구는 경남 남해 미조를 찾았습니다. 정미령이 살던 곳이 아닌 반대편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였습니다. 짐을 풀며 서구는 다온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천천히, 우리 속도대로. 서구는 마을 버스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군내버스였습니다. 관광객과 마을 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다온과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다온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실어증 치료가 먼저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서구는 다온을 데리고 시내 심리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인내심 있게 다온을 대했습니다. 괜찮아, 다온아.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구는 다온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런 풍경 좋아했어. 우리 가끔 바다 보러 갔었거든.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다온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구는 놀라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다온아, 지금 말한 거니? 다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서구는 다온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아빠도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어.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울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다온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어 하나, 짧은 문장 하나였지만 점차 늘어났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오늘 날씨 좋네요. 저 갈매기 예뻐요. 서구는 다온의 모든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서구는 다온에게 미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응급구조사였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지. 엄마가 항상 말했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내 삶의 이유라고. 다온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엄마 멋진 사람이었어요?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어. 다온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도 엄마 사랑해요. 기억은 안 나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져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서구는 다온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온아, 엄마를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게 어떨까?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작은 도서관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서구는 도서관에서 주민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서구는 자격증을 따서 강사가 됐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평생 했던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온도 도서관을 도왔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온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도 옛날엔 말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어. 3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수국을 심었습니다. 미래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서구는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래야, 우리 잘 살고 있어. 다온이도 이제 웃어. 내가 보고 싶지만 우리 열심히 살게. 어느 일요일 서구와 다온은 방파제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온은 서구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학교 가고 싶어요. 서구는 놀라 다온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친구도 사귀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서구는 다온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다온이. 학교 보내줄게. 다온은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서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래야, 우리 딸 웃는다. 드디어 웃어. 여름이 왔습니다. 다온은 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선생님들은 다온의 사연을 알고 배려해줬습니다. 다온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미래를 닮아 따뜻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서구는 저녁마다 버스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미래를 찾아 헤맸던 시간들, 전단지를 붙이며 울던 날들,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온을 찾았으니까요. 미래가 그토록 사랑했던 다온을. 어느 날 밤 다온은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랑 함께 바닷가에서 살아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엄마의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내 시간을 엄마에게 바칠게요.
엄마가 하던 일, 사람을 돕는 일을 나도 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에 수국이 시들었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뿌리를 지켰습니다. 서구와 다오는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래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오른쪽 쇄골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별 모양 점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여기 있대요. 아빠가 말해줬어요.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우리 별자리라고 했지. 다오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기 계시죠? 서구는 다온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응. 항상 우릴 지켜보고 계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구와 다온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웃으며 장난치며 함께 동대구역에서 멈춰버린 시계가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온은 눈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한 거 맞죠? 서구는 옆에 누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눈송이가 두 사람의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미래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미래야, 우리 다온이 많이 컸어.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괜찮아. 내가 2배로 사랑할게. 내 목까지. 서구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불을 껐습니다. 다온의 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온은 침대에 앉아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자요. 사랑해요.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봄이 다시 왔습니다. 수국이 파랗게 피어났습니다. 서구와 다오는 마당에서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꽃이다. 다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구는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우릴 위해 피워준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습니다. 다온은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행복해요.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서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미래야, 고마워. 다온이를 낳아줘서, 우릴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대답처럼 설날 대합실에서 멈췄던 시계가 10년이 지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서구와 다온의 시간은 이제 앞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래 없이, 하지만 미래와 함께 살아가리라 약속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